근로자성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근로자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위탁 계약으로 한 거 아니에요? 뭐 도급으로 그냥 프리랜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사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근로자가 되면은 어떤 의무가 부과될 수가 있죠? 산재에도 가입해야 되고, 또 뭐 퇴직금이 발생하겠죠. 퇴직금 당연히 생각도 안 한 그냥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고 영업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퇴직금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근로시간 추가 수당 이런 것도 근로시간도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추가 연장 수당, 가산 수당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모아봤어요. 화물기사, 코해기사, 보험사시증자. 최근 다 좀 인정하는 추세여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판례는 화물기사 관련된 판례입니다.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화물 차량으로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한 화물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판례예요. 여기서 판결 요지에서도 첫 번째 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뒤에 나오는 코웨이 정수기 기사, 보험사 기사 다 이 법리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읽고 다른 사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결격해서 아니라고 본 건지 맞다고 본 건지를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해요. 그리고 취업규칙,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구속을 받는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가끔 제가 이 사람 근로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 사람들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는 6시에 퇴근하나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징계 규정이나 이런 거 규정 적용받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내용이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그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업 규칙을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이런 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볼게요. 또 이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또 이 사람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근로자를 안 보죠. 보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지표예요, 이거는.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손해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또 보조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시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이 적용됐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하나씩 봐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이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고 판단한 그 판단 이렇게 사례이거든요. 산업재해보상법상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뭐 5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고객과 직접 영업해서 이윤이나 창출, 손실 등에 스스로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했겠죠. 뭐 아니면 다른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자기가 혼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다. 우리가 뭐 일 시키거나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여기 판례에서는 고객과 직접 영업함으로써 이런 걸 스스로 부담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게 막 운반 물량에 의해서 정산된 금액으로 받았다고는 해도 요거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도 않는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이 계약한 운송 계약에도 이런 운행 지시에 대한 거부, 뭐 단체 행동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있는데 요거는 종속적인 노무 제공자 지위에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로자성의 지표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때그때 지휘 감독에 대해서도 마지막 줄에 나와 있네요. 지휘 감독은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전달하는 게 불가하였고 망인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자는 요 사람이다. 이 사용자다라고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코웨이 기사입니다. 이것도 위임 계약을 맺었으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위임 계약을 통해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지시를 했어요, 회사가. 그리고 배정 시간 외에도 휴일이나 명절에도 업무를 수행을 했고 매일 아침에 조회, 교육 참석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했어요. 출퇴근 제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항상 뭐 교육을 실시하고 뭐 교육을 해왔고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못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했었던 점.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변경을 했고 또 사실상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웠다. 전속성이죠. 이 회사에 거의 전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근무 연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계속적인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수리기사들은 회사의 유니폼을 착용을 해야 됐고 또 사원증 명함을 지참하여 다녔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도 고객들이 보기에도 수리기사를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거다라는 이런 점도 참작해서 이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코웨이 기사 이 사안은 이분들이 법정수당을 더 달라고 한 사안이에요. 나 근로자니까 법정수당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에요. 첫 번째 화물기사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주장했던 사안이고 지금 보고 있는 코웨이 기사는 특수고용직인데 나는 근로자로 일했으니까 시간 외 수당, 법정 수당을 달라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그 보험사 지점장에 대한 판례예요. 요거는 진짜 인정된 사례도 있고 부정된 사례도 되게 많아요. 보험사 지점자의 근로자성은 정규직과의 동일성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오렌지라이프, 하나생명, 흥국화재, 농협생명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판결을 내놨는데 근로자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퇴직금, 나 근로자니까 퇴직금을 달라. 또 어떤 데는 나 근로자니까 해고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 또 어떤 데도 또 여기는 해고 무효다. 이걸 해고한 거는 무효다. 나 근로자니까. 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다 기본이 되는 거.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 먼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안은 지점장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어떤 사안은 인정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정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나 지휘 감독을 했고 또 간접 방식으로라도 근태 관리를 했어요. 또 성과급이라는 것도 지급하는데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보험사에서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또 부정한 사례로는 업무 지시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는데 대부분 자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상당한 지휘 감독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근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수수료 격차도 너무 커서 이거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점이 부각된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이러한 그 보험사 지점장이더라도 그 개별 사건에서 업무 형태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봐야 된다라면서 근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말 제한이 있는 건지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서 뭐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서 아침에 뭐 조회를 꼭 나와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러한 근로자성에 대한 사안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집중해서 특히 이 업무 지시 감독 또 근태 관리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좀 방어하거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